이 상하점별들은 원래 의미 자체가 뭐냐면 이 그림이 동양의학은 다 장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맥이 양증에 나오더라도 이 상하점별도는 뭐다? 이건 원래 없는 거예요. 여기에 간과 대장은 을경합이 맞죠? 그러니까 음양 말고 대장으로 가는 게 자기 말고 다음으로 전달된 여기 가는 게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천간상합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다음이 1차로 가고 음양으로 가고 나서 그 다음 천간상합은 어디가 됩니까? 기합, 요리 가야 되거든요. 그죠? 이게 1번이 되고 이게 2번이 되고 이게 3번이 이래 돼야 되는데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2번 해난 거야 이게. 음양을 찍어 보사책에 보면 그대로 이래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한 20년 정도 될 거예요. 한 2000년 정도에 그때 우리 수지침 요법사 시험이 생길 때 시험 만들 때 그때 전국 지회장들이 한 8번씩 대전에 모이고 춘천에 모이고 막 한 7, 8번 매주 아침에 막 10시에 모여서 저녁 6시까지 각 지회장 전국 지회 또 일단 모여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싹 정리한 적이 있어요. 시험을 내야 되니까. 시험을 내야 되니까 이 내용은 이렇게 정확하게 적고 있는데 내가 그때 이 내용을 주장했어.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원칙이 안 맞다. 들어보니까 내 말이 맞거든요. 그 회장님이 아니래. 그냥 하면 된다. 왜? 책을 바꿔야 되거든. 그 맥진보사 책에 나오잖아요. 그 음양맥진보사 책은 유일하게 지금 40년이 돼가는데도 한 번도 교정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 상합전병자라는 뭘 중심으로 한다? 장을 중심으로 할 때 이게 맞는 거고 이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맞추려면 어떻게, 그럼 다음 시험에게서는 상합전병자로 그릴 수 없느냐? 그게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경국 전님 한번 답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 맥은 담실은 항상 구순구와 함께가 누구다? 비실을 여기를 놓고 봐야 돼요. 비실의 상합점별도 그려야 돼요. 원래대로. 왜? 장중심이니까. 그래서 이제 위허가 되고 이래 가서 이제 간허가 되고 이래 가야 되죠. 여기 담호가 되죠. 담호. 여기 가서 이제 방광허가 되고 방광실이 되고 3실이 되네. 이렇게 이 장중심의 상합점별들을 그려야지만 정확하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음양이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는 어디다? 요 담실병이 어디서 통해서 여기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비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천간상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육부 생각하면 육장의 맥은 뭐 괜찮은 육부 생각하면 충격받는 상합전병, 다시 말해서 천간상합의 장을 함께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맥진반에서 수없이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어려운데 이걸 말씀드리려니까 요새는 안 예쁜다. 이제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니까 요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다. 안 맞아요, 사실. 이게 이래 담실이 패실로 직접 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담이지 않습니까? 담은 뭐예요? 육부인데 육부는 하기하거든요. 내려가거든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위에 영향을 주려면 간에 가서 마지막에 줘야 되니까 그거지. 뭐 담병이 바로 폐병한다. 그러면 뭐 쓸개 뗀 사람 전부 다 기침하고 절단나야 되죠. 바로 가면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담은 피로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 비기맥의 위치는 기존에 우리 그 비기맥의 수지침 디맥의 비기맥을 보면 비기맥이 F19가 돼서 이렇게 와서 F19가
예, 요렇게, 여기 꽂아서 요렇게 그냥, 요렇게 옆구리로 가고 말아요. 여기 위에서, 요 중지 끝에서. F21가. 그러니까, 폐 밑에 여기 내려와 있어요. 그럼 요 C1번 바로 밑에 F1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F21번 F 마지막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 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렇게 와서, 여기 와 있어. 폐 밑이란 얘기는 우리가 중부 밑이란 얘기거든요. 중부 음모 밑이란 얘기인데, 실제 비장의 종지열은 대포잖아요. 대포는 어디냐면 바로 극천 하육촌 여기 있어요. 옆구리에. 그러면 심장경맥 시작하는 곳의 아래쪽에 이 밑에 위치되어 있는 이 비장경맥의 종지열을 폐 앞에다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래 되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옆구리 아픈 사람 상정을 못 찾아요. 그럼 여기는 비장 쪽이 있는데 비장경렬이 있는 자리니까 비장경맥이 끝자리가 어디 있나? 여기 있네. 그럼 여기를 옆구리 아픈 사람 여기를 누르려고 옆구리가 나오냐? 상정 안 나온다고. 이렇게 있을 때는 지금 옆구리가 우리 지금 현재 수지침의 기맥으로는 수의식 기맥 거듭 편하게 말씀드리면 몇 차원 돼 있다? 2차원. 앞과 뒤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 측면에 있는 몸통에 있는 상점은 여기는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차원으로 연결해서 보면 바로 이 자리가 어디가 되어 있냐면 심장 밑에 아래쪽 여기 내려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갈비뼈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갈비뼈가 이 명치에서 요렇게 갈비뼈가 내려가거든요. 이 갈비뼈 끝자리에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대포 지점이 되죠. 그 자리가 어디냐면 심장 시작점 밑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옆구리 아플 때 바로 심장 아래쪽에 여기가 상점이 돼서 이쪽으로 이제 당긴 거죠. 그러니까 그 기맥의 위치를 그림을 F21번에서 22번으로는 심장 쪽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이 위치가 바로 옆구리 통증의 상응점 부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 밑에 이제 F18번도 뭐 중요한 위치이긴 한데 여러분 참고하실 것은 신장기맥 외에는 신장경맥은 새끼발가락 쪽으로 해서 이렇게 발 뒤축으로 해서 사타구니를 완전히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손등에서 내려올 때 바깥으로 내려와서 A1번 옆을 지나가는 게 맞죠. A1번이 회음 옆이니까. 그래서 신장기맥만은 A1번 옆을 지나가지만 그 나머지 간과 비장의 기맥은 이 해음 쪽으로 가지 않고 생식기 쪽 바로 방광 쪽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A3번 옆으로 가서 꺾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A3번 옆으로 꺾이는 거예요. A3번과 나란한 위치 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예,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비장 이유가 다 있어요. 이 비장은 고기 육변에 뭐다? 노비 비자 아닙니까? 하필 비자가 여러 가지만 살찔 비자도 많고 있는데 비장이면 소화시키는 거니까 살찔 비자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흔히 생각하면 이 살찔 비자 이렇게 이 비자를 쓸 만도 한데 소화시키는 거니까 이 살찔 비자를 쓰지 않고 노비 비자를 썼어요. 이게 여기서 비장의 특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비장은 노비와 같이 돼야 된다. 이거 뭐 정주영 회장님 아주 그래 배불러도 안 되고 너무 배고파도 안 된다. 적절하게 약간 부족해야 된다. 이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건강한 비장이 되려면 뭐가 된다? 노비처럼 부지런히 음식 먹고 챙겨야 된다. 이거. 비워야 된다. 속을 비워야 되는 게 이게 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장의 성질이 나옵니다. 비장이 양반이 되면은 안 된다. 이런 거죠. 비장은 조금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야 된다. 근데 여기에 이 비장은 무슨 비장이죠? 우리가 비장이라 하는 것은 해부학적으로 우리나라 말로 무슨 말입니까? 질환을 의미하죠, 질환. 그래서, 여기서 비장은
비장과 췌장을 함께 포함한 얘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바로 간 문맥이 연결되어 있는 뭐가 된다? 지라. 여기 머리가 있고 여기 꼬리가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자. 이자가 뭐가 되죠? 췌장. 지라가 비장. 그래서 양의학에서는 바로 이 지라하고 이자를 분리해서 보는데 동양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면 여기 붙어 있습니다. 같이 꼬리를 물고 지라에다 꼬리를 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자는 자체는 저 이자는 이자 덩어리를 하나 그냥 먹으면 그냥 소화 덩어리 먹는다고 그래요. 진짜 돼지든 뭐든. 그래서 서양에서는 요 두 개를 따로 보는데 동양에서는 이 총칭에서 전부 다 저 네 개를 다 그 지라와 이자를 합쳐서 우리는 뭘로 보냐면 비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자에 대한 연구는 많이 돼 있어요. 췌장에 대한 연구는 많이 돼 있죠. 저 보시면 이쪽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쪽이 뭐가 되죠? 이쪽이 앞배 위장 쪽이 되고 이 뒤쪽이 뭐가 됩니까? 여기가 척추 쪽이죠. 그러니까 췌장염이 생기면 췌장이 제일 척추와 붙어 있으니까 췌장이 염증이고 췌장암이 생길 때 대표적인 증상이 백페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등이 아프다는 거예요. 등이 췌장암, 췌장염, 췌장암 이거는 뭐 특징이 백페인이에요. 특별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뭐지 늘 체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뻐근하다는 거죠. 여기 자동차 분이 이제 자동차 누구지? 조명재 회장 옛날에 조명재 씨 아시나요? 우리 맥진 6기 옛날에 그분이 저 강화도에 있는 자기보다 연세가 한 10살 제일 큰 누님이 강화도에서 오셨어요. 그 작은 누님하고 와서 오셔서 여기를 이제 자기 큰 누님이니까 좋아하는 누님이라고 엄마 같은 누님이라고 모시고 와서 자도 좀 맥 좀 보고 좀 처방 좀 달라고 왔는데 제가 맥을 보고 증상을 살펴보고 그래도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뭐 암은 모르겠지 무조건 췌장이에요. 췌장이 아픈 증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만큼 이 연세에 췌장이 이렇게 아프려면 췌장이 안 좋으면 이걸 여기 침 놓고 이럴 게 아니에요. 거죠 이게. 여기 사시는 분 같으면 매일 와서 알겠지만 다시 올라가야 되는 분들이 그건 뭐 한 번 침 놔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 침 놓을 문제는 아니고 가서 한번 내가 이런 말 미안하지만 췌장 검사를 해보든지 아니면 위장 검사를 해보든지 검사해보고 그래 하시잖아. 그게 낫겠다. 근데 한 달 뒤에 와서 누님이 췌장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미 여기 올 때 췌장암인 걸 알고 저한테는 말 안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라지도 않고 돌아갔거든요. 네. 이미 오실 때 췌장암인 걸 알고 그러니까 여동생 연세 70 넘으신 분이 여동생하고 동생 그 강화도에서 여기 동생 보러 왔을 거예요. 뭐 괜히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 2달, 3달 채 못 돼서 돌아가셨다는 얘기거든요.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참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고 왜 어째 시험에 들어가는지 그런 것 같아요. 그 핵심적인 특성이 그래 있어요. 췌장암이란. 췌장이 여기 붙어 있어. 그런데 췌장이 하는 일은 여기에 저 넓은 췌장에서 기어코 하나 발견한 게 뭡니까? 이 넓은 큰 안에 요만한 세포 하나를 발견한 거죠. 무슨 세포는? 섬 하나. 링게란스 아일랜드라고 해서 거기 알파셀, 베타셀이라는 이름 지었죠. 그걸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링게란스라는 사람인데 거기서 뭐가 나오더라? 인슐린이 나오더라. 글리코겐이 나오더라. 그래서 알파세포라는 데서는 링게란스 아일랜드라는 여기서 알파세포에서는 글리코겐이 나오고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되더만. 저것만 하나 없으니까 당뇨병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선천적 당뇨병을 링게란스 아일랜드라는 이 조직이 못 쓰게 태어난 사람들은
제일 쉬운 방법이 뭐만 하면 되냐? 저 췌장만 이식하면 되잖아요. 당뇨병은 췌장 이식하면 되는데 문제는 췌장을 우리 열어서 분해하기도 힘들어요. 있는 걸 분해하기도 제일 끝에서 워낙 많은 줄. 그래서 췌장을 열면 10시간이라고 해요. 손 안 대고 열고 닫는 데만 10시간 걸린다니까. 이거를 이식할, 지금은 이제 이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식할 방법을 못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동양에서는 이자에 대한 내용은 많이 없어요. 동양에는 뭡니까? 저 옆에 있는 지라, 오로지 비장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때 비장을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은 흔히 딱 볼 때 사대문 안에 뭐가 있죠? 보신각이 있지 않습니까? 보신각은 종인데 이 보신각의 신뢰가 온 나라에 영광이 미치도록 만들어진 문이 뭐예요? 광화문 아닙니까? 광화문. 빛으로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게 온 영향을 빛으로 온 사방에 조선팔도에 다 번지라고 광화문을 세워놨던 것처럼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장기가 뭐냐면 중앙토 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비장은 동양에서는 제일 중요한 장기죠. 아니면 이런 말씀드립니다. 모르면 비전방해라. 모르면 비법법 쓰라. 이게 정설입니다. 제가 요새 해보니까 제가 맥을 잡고 이렇게 할 때 맥을 따라가고 이랬는데 나 연세가 드실수록 자꾸 맥은 부돌맥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자꾸 부돌맥이 약해지고 총구맥이 조금씩 높아지는데 그럼 이 높이 차이가 별로 안 나면 거의 일성, 부돌이 크더라도 일성 정도, 총구가 크더라도 일성 정도 이래야 돼요. 연세가 드신 분들. 근데 그분들은 자꾸 체격이 살은 어떻게 될까요? 자꾸 찌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부돌일성이면 담실 아닙니까? 그죠? 부돌일성이면 담실이 되는데 이분들을 담사법을 하고 비사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당시에는 맥은 좀 조절되는 것 같은데 맥이 오래 안 가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최근에 깨우친 겁니다. 이게 담실 나오고 아니면 삼초실 나오는 것도 그것은 원기 변화의 에너지가 약해서 그런 것이 비장이 실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장부 허실과 상관없이 그런 분도 뭘 해주나 비법법을 해주니까 확실히 전반적인 몸의 에너지가 솟구치더라.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사람이 중력 때문에 살이 찌는데 살쪘다고 무조건 비실이라 생각하면 이거 아니다. 이 기능을 너무 죽이는 거거든요. 비장의 기능은 늙어 죽을 때까지 가능한 뭐가 좋다? 보안이 좋다. 보안이 좋다. 사람의 생명이 언제까지 사느냐? 비장 기능이 닿을 때까지 산다. 그래서 비장이 내 몸의 제일 끝에 있거든요. 제일 중요하게. 문제는 이 서양의학에서 비장, 질환에 대한 연구 논문 나온 걸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잘. 비장내과, 질환내과 이런 것도 없어요. 췌장에 대한 연구인데 그 이유는 뭘까요? 비장이 원간에서는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병이 없으니까 연구 안 해요. 병이 그만큼 튼튼하고 좋은 장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에서 가장 지금 현존하는 내 몸에서 제일 병 없이 잘 견디는 게 누구다? 비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얼마나 사느냐? 비장이 사는 데까지 산다. 이래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비장을 어떻게 해줘요? 그런 비장을 왜 우리가 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비만을 조절할 때는 아까 말했듯이 뭘 해라? 폐와 소장을 통해서 비만을 조절하지 비장을 통해서 비만을 조절할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씀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요 질환은 거의 문제가 없다. 근데 이 질환의 기능 여러 가지 나올 테니까 나올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